300번 사기죄의 객체로서 성행위의 대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술집 여 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뒤 절취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에 관해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러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301번) 재산상 이익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 운용의 권한 내지 지위의 획득도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 피고인이 자신이 개발한 주식 운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고, 만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금과 은행 정기예금 이자 상당은 그 반환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 사건 주식 계좌의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주식 운용 자체에 대한 보수 약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주식 운용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그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장래의 수익 발생을 조건으로 한 수익 분배 청구권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 운용의 권한과 지위를 획득하였고, 이는 주식 거래의 특성 등에 비추어 충분히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러한 권한과 지위를 획득한 것 자체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실의 이익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의 취득도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이다. (302번) 영무의 사기죄 대상 여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이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 바, 타인의 일반 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 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 전화 가입자인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제공되는 역무도 일반 전화 가입자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착오에 빠져 처분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347조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03번 기망의 유형 및 손해 발생의 필요 여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 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부금융회사로서는 피고인이 할부금융의 방법으로 대출 의뢰인들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할부금융 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할부금융회사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출 의뢰인들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인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대출 의뢰인들이 그들 명의의 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 방법으로 대출 원리금을 전액 납부하였거나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납부하였다는 점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304번 이른바 서명사취와 사기죄의 성부. 종래대법원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 의사, 즉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해왔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기망을 당하여 자신에게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그로써 생겨나는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처분 행위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 전원합의체로 그 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의 처분 의사는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형성된 하자 있는 의사이므로 불완전하거나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처분 행위의 법적 의미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피기망자의 주관적 인식과 실제로 초래되는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이 점이 사기죄의 본질적 속성이다. 따라서 처분 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 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 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 또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 있는 피기망자의 인식은 처분 행위의 동기, 의도, 목적에 관한 것이든 처분 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든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자귀 또는 부자기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 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처분 행위에 처분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근거는 처분 행위를 피해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란 점이 인정될 때 그 처분 행위를 피해자가 한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처분 행위라고 평가되는 어떤 행위를 피해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처분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피해자가 처분 행위로 인한 결과까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 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기망자 자기 또는 부자기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상 처분 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자기 또는 부자기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 의사는 인정된다. 다시 말해 피기망자가 자신의 자기 또는 부자기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처분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서명 사취 사기는 기망행위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인해 피기망자가 내심의 의사와 다른 처분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인데 여기서는 행위자의 기망행위 태양 자체가 피기망자가 자신의 처분 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거나 피기망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기망자는 착오에 빠져 처분 문서에 대한 자신의 서명 또는 날인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다.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 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 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처분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 의사 역시 인정된다. 305번 재물 편취와 편취액 산정 방법.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따라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 한편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 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306번) 순차적 인과관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 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하거나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1심은 피고인들의 아파트 담보대출과 피고인 1의 주유소 담보대출에 관하여 피해은행이 각 담보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거쳐 담보가치를 평가한 후 이에 대한 담보대출 가능 범위를 산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해은행이 위 각 대출을 정상적인 담보대출로 보고 피고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임의로 말소된 것에 대해 고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담보대출금의 사용 목적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은행이 피고인들의 대출금 변제 의사 능력과 피고인 사무 직업 등에 관해 착오를 일으켜 대출해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은행의 재산적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대출금 편취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각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 사기 대출에 이용할 생각임에도 이를 숨겼으며 피고인 사무직업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실제로 그와 같은 동기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 은행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실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 은행의 재산적 처분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했는지 여부, 그러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 은행의 재산적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잘못이 있다. 사기죄의 기수 책임을 묻기 위해 요구되는 인과사슬, 이른바 순차적 인과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알 수 있는 판결이다. 지금까지 사기죄에 관한 표준 판례를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